아우,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뿌듯해. 이거 고기하고 싸 먹어도 되고, 닭가슴살 삶아서 이거랑 먹으면 진짜 맛있어요. 또띠아에다도 그래서 먹어도 괜찮아요. 진짜요? 그럼 왜냐면 또띠아가 굳이 그렇게 무슨 서양 음식 만들어라고 할 필요 없이 어쨌든 쌈의 개념으로 그렇게 먹어도 돼요. 그러니까 오래되지만 않으면 그 다음에 이거 비빔국수. 이렇게 준비했어. 이렇게 하다 보면 레시피 나오는 거지 뭐. 그쵸. 비빔국수 먹고 싶잖아요. 맞아요. 옛날에는 몰랐는데 요새는 더 가스 차요, 이런 거 먹으면. 그래서 더 예민해지고. 커피도 어저께 마시다 3시까지 한 번 쳤어요. 진짜. 여기다가 국수 조금씩 들여놓다는 맛 봐요. 새참 같은 느낌으로. 그러니까. 너는 이제 받아다 놓고 너는 저금하고 있는지. 다 먹어. 네. 너무 맛있어요. 맛있어요? 그리고 국수도 거기다가 한개 너무 괜찮아요. 국수가 맛있더라고요, 지금. 그래서 여기다 쌀국수, 요새 이 국수로 콩국 해서 콩국 많이 먹었어요. 식수 다 해버리는데. 그러니까. 큰일 났다, 야. 너무 맛있는데요? 양념 너무 위험한데 이거. 부추 좀 덜 넣어도 될 것 같아요. 지금 부추에다가 한 거지, 지금 부추를 그렇게 넣으면 안 되지. 지금 여기다가 국수를 비벼 먹어도 좋겠다 해서 한 거지, 이 부추가 이렇게 들어가면 안 되고, 부추는 고명으로 조금만 들어가고, 생오이 썰어, 오이가 많이 들어가야지, 이건 오이가 많이 들어가. 국수를 할 때는, 부추 너무 맛있는데. 부추 맛있어요? 부추 맛있대. 이거는 이제 김치 먹는 맛으로 먹는 거예요. 여기다 할래요? 여기다 하세요. 네. 이따 많이 드실 건데, 이따가 간이랑 보시고 이제 짜면은 집에서 물 좀 더 부셔 드셔도 된다고. 김치 국물에, 김치 간에 따라서 좌우해요. 약간 똠양꿍 같아요. 한국식 똠양꿍. 있어요. 맞아요. 그 맛 있어요. 그러네요, 어머니. 일단 기본적으로 김치가 너무 맛있는 거 아닌가 싶어요. 근데 이거 예지가 여기가 진짜 깔끔하게 담백해졌네. 돼지 등뼈가 최고인 것 같아, 나는. 우리가 식당에서 딴 거 할 때는 또 뭐가 최고라고 그러는. 돼지 등뼈는 일단 싸고, 저는 옛날에 그 돼지 등뼈에다가 시래기 네. 삶아갖고, 그거 된장에다가 이렇게 양념해서 넣어서 감자 많이 넣고, 들깨가루 잔뜩 넣고, 그래서 손님 오면 항상 그 등뼈 했었어요. 왜냐면 돈 조금만 가지고도 막 밤새 술 먹을 수 있거든. 그걸 밤새 먹어, 밤새. 또 퍼다 먹고, 또 퍼다 먹고. 2만 원 들통, 옛날에 1만 원 들통 썼잖아. 이런 렌즈 안 쓰고 직화를 썼으니까. 그랬었던 것 같아. 근데 밖에서 뼈해장국이나 감자탕 먹으면 목에 계속 뭐가 걸리잖아요. 국물 딱 맞아. 먹고 나면 계속해서 칼칼하고 좀 목이 아팠는데 이거는 그냥 깔끔하게 딱 넘어가네요. 그렇지. 왜냐면 들어가는 거. 그래서 우리가 해먹자는 거지. 근데 그 국물 아까 뽀얀 거 보셨죠? 네. 그거를 그냥 이렇게 소분해서 냉동실에 얼려놨다가 거기다가 그 뭐 청국장 끓일 때, 뭐 된장찌개 끓일 때 그런 거 다 그 국물로 해도 되게 맛있어요. 밖에서 먹을 때 조미료 맛을 되게 싫어하거든요. 입에 너무 감기는, 먹고 나면 목 말라지는. 목 말라지는 거지. 입이 짝짝 붙는 거. 그런 거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화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먹는 수밖에 없어. 그러면 이런 거에 껴서 그릇 쌀 수 있어. 그릇 쌀 수 있어. 진짜요. 그리고 얼마나 시커 먹어요. 이게 12,000원치 등뼈 산 거랑 이게 두 솥이잖아 지금. 와. 이거 한 솥, 저거 한 솥. 김치가 들어갔긴 했지만 오늘이 요리가 끝났어요. 고생했습니다. 네. 자, 여기 메뉴 설명할까요? 네. 자, 이거는 흰밥 있고요. 네. 오늘 그 등뼈랑 등뼈 김치찜 오늘 메뉴라 이거랑 같이 드시라고 밥을 많이 했어요. 등뼈 김치찜이고요. 그리고 저거는 오늘 오이 부추 무침. 저거는 예보로 두부조림이고 예보로 그 잔국수 다 먹었네요. 흔적이 흔적도 좀 없네요.
잘 먹겠습니다. 네, 잘 잘 먹겠습니다. 두부조림 있잖아요. 제가 지금까지 먹었던 건 다 약간 간장 같은 게 위에서 덧돌다가 이렇게 흘러내리는 맛인데 얘는 딱 그 안에 뭐가 들어간 느낌이 있어요. 양념이 자기들이 자글자글 볶아져서 두부에 딱 붙는 거지. 근데 이 김치찜 한 입 딱 먹어보고 느낀 게 제가 그동안 김치찜을 설탕 맛으로 진짜 먹었구나 싶어요. 그게 김치 맛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냥 설탕 맛이었던 것 같아요. 김치 자체가 달아. 김치 자체에 설탕 많이 들어가잖아. 매실이 많이. 근데 뭔가 이국적인 맛이. 월교수잎, 그래서 통후추. 그 육수 낼 때 그게 거기다 샐러리까지 들어가. 그러면 이제 거의 이제 딱 너무 뻔한 맛은 아닌데. 이 오이 양념장 좋아하시면 요 양념 해갖고 고추잎 같은 거 데쳐서 무치면 돼요. 나물도 이렇게 데치는 나물 고추장 들어가는 거 같은 거 이걸로 다 무치면. 뭘 해도 맛있을 것 같아요. 그치? 양념이 너무 설탕 안 들어갔는데 이렇게 감칠맛이 봄동 봄에 있는데. 이제 봄동 나오면 봄동 살짝 데쳐갖고도 이렇게 무치시고요. 이 양념 좋아하시면은 7시, 3시 이렇게 드세요? 거의? 저도 비슷하게 그렇게 먹어요. 좋더라고 이렇게 먹으니까. 그렇게 해야 밤에 잘 자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확실히 운동하기도 편하고. 이걸 좀 해보면 이제 너무 가볍고 잘 자니까 저녁을 6시에 먹었을 때 되게 차이를 확 느껴요. 6시는 늦는 시간이 원래 아니잖아요. 늦은 시간이 아니지. 일찍 먹는 거였지. 그런데 이걸 해보면 숙면이라는 걸 욕심을 내기 시작하면 그게 6시는 말이 안 되는 식사지. 맞아. 저녁에 배 안 고파요. 네. 네. 그러니까 이게 다 습관이고 또 몸에 있는 어떤 관성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하루 맨날 3끼를 먹는 이제 생활했잖아요. 그럼 그 시간을 맞춰서 몸에서는 배고픔 호르몬이 그때 나와요. 그러니까 몸이 거기서 이렇게 맞추는 거야. 근데 이거를 좀 바꾸는 시간이 걸리는 것 같아요. 아침에 눈 뜨면 음식 언제 먹어요? 12시. 12시쯤. 아침에 공복하세요? 식단하고 좀 있다가 은민이도 듣기로 아침에 뭐 점심 저녁 드시죠. 근데 그 패턴에 이제 맞을 때는 그렇게 하면 되고, 근데 그 패턴이 익숙해지고 나서 더 뭔가 효과를 보고 싶으면 이제 이거를 12시, 6시에서 이제 앞으로 당겨주면 더 좋아요. 운동은 그럼 그 전에 하세요? 아침 7시 전에? 4시 반에. 아, 4시. 깜깜해요. 깜깜할 때 나가요. 너무 좋아요. 운동은 해가 떠 있을 때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침일 수도 있고, 아니면 약간 뭐 점심시간 낮쯤 날 수도 있고, 해가 지고 나서 하는 건 이제 이것도 아까 똑같이 좀 해보면 이제 저녁에 하는 운동과 해가 떠 있을 때 하는 운동이 너무 다름을 느끼고 알게 돼요. 근데 마침 제가 어제 진짜 오랜만에 밤에 운동했거든요. 운동을 너무 하고 싶어서 이제. 근데 이제 그 힘이 안 나는 거지. 그리고 약간 그 몸의 생체 리듬이 깨지는 거죠. 왜냐면 몸은 사실 아침에 해가 뜰 즈음부터 활성화되고 깨어나고 이제 코르티졸 막 나와서 몸이 이제 막 힘쓸 수 있게 만들어주는데 저녁은 이제 차분해지거든요. 내려가는데 그때 우리가 다시 아드레날린 막 뽑아내고 이제 헬스하고 있으면 사실 안 맞는 거지. 그래서 그 서큐리안 리듬이라는 게 몸에 이제 생체 리듬이 있고 그게 뭔지를 사실 지금은 현대인들이 다 이제 모르는 채로 이제 엉망으로 살아가고 있을 것이고 그거를 이제 건강 습관들이 하나씩 고쳐질수록 하나씩 이제 느껴질 거예요. 아, 이게 내 몸에 있는 원래 흐름이구나. 그래서 지금 각자 단계마다 좀 뭔가 다를 겁니다. 훈미님이랑 이거 영희님 식단 같이 하셨어요? 시작을? 네 시작을 같이 했어요. 언제쯤에 6월 시작했어요? 1일부터 6월 1일. 아, 딱 6월이네요. 그럼 지금 이제 3개월. 3개월 아직 다 안 됐어요. 2개월 좀 넘었구나. 현민이는 그 사이에 6월 한 달은 굉장히 클린하게 했고 밖에서 한 번도 안 먹었습니다. 8월 달 들어서 휴가 간다고 가서 잠깐 아, 그럴 때는 중요하죠. 그때 빼고는 21살은 열심히 식단할 때가 아니에요. 그런 소리 들을 때도 아니지. 엄마가 하라 그런다고 할 때도 아니지. 예, 근데 이제 은미도 이태이태한 경계선에 있었거든요. 왜냐면 새벽에 아이스크림을 아, 저 아침 눈 떠보면 배고프다고 한 새벽 한 3, 4시에 아이스크림 한 통을 다 먹고 다시 또 자고 막 그런 생활을 하니까 얼굴이 이렇게 막 부어있어 아침에. 고민하고 있던 찰나였죠. 그때가 저 식단을 어떻게든 좀 잡아줘야 되는데 더 지금에서
더 나가면은 나중에 되돌아오기가 너무 어렵겠는데 막 이런 고민을 하고 있을 때였거든요. 그러는데 김지환 교수님을 그러면서 저는 이제 계속 김지환 교수님을 강의를 듣고 있었어요. 근데 책임님에서 인터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책임님이 누구지? 이제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책임님을 보고 거기에 또 그 기적의 식단하고 그 주한경 의사 두 분의 인터뷰를 먼저 봤거든요. 이영훈 선생님이랑 네, 그래서 정영 그분들의 책을 다시 다 같이 샀어요. 세 분 거를. 그래서 공부를 이제 오래 막 했죠. 오래 공부를 하면서 은민이도 해야 되고 나도 해야 될 타이밍이 된 것 같다. 그래서 이제 은민이를 살살 얘기를 했죠. 오늘부터 한번 해보자. 내가 밥은 식단은 내가 해줄 테니까 네가 책임님이 말한 설밀라티만 네가 해봐. 호미님이 이렇게 잘 네, 하잖아요. 근데 생각보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가다가 한 번씩 무너질 줄 알았거든요. 한 번도 안 무너지고. 네. 대단하다. 쉽지 않은데 21살 때 할 수 없는데 왜냐하면 그동안에 먹었던 게 있기 때문에 근데 그건 되돌아갈 그런 거지. 간성이 그렇지. 일하는 게 그렇죠. 있잖아요. 그래서 맞아. 그게 제일 무서웠는데 그것을 잘 견디고 다행히 은민이 얼굴에 여드름 엄청 많았거든요. 진짜요? 아 지금 없잖아요. 근데 아. 그때는 신기하다. 그 전에 피부과도 다니고 피부과에다 그렇지. 돈도 꽤 많이 갖다 주고. 많이 썼죠. 네, 네. 이 얘기는 진짜 많이 나와요. 피부 얘기는. 근데 한 2주 지나니까 얼굴이 와. 진짜 여드름이 사라지기 시작하더라고요. 누가 주에? 피부가 네, 좀 2주 말하는 좀 거잖아요. 지나고 나서부터. 화장을 했어요 지금? 화장 안 했? 선크림 발랐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한 달쯤 하니까 본인도 달라지는 게 느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다음부터는 그래도 뭐 엄마 나 뭐 먹고 싶은데 먹으면 안 돼 이런 얘기가 줄었어요. 어렵진 않으세요? 어려운데 그래도 하게는 되는. 왜 하는 것 같아요? 약간 변화가 느껴지니까 더 변화하고 싶어서. 말죠. 전 정답이다. 그럼 피부 말고 또 느껴지는 게 있어요? 몸무게도 줄었고 그리고 좀 더 일단 산책을 시작하게 됐다는 거. 산책. 아침에 1시간 반 정도. 많이 하시네. 와. 어머니랑 같이? 아니. 혼자서? 좋은데? 더 좋은데? 산책은 혼자 해야지. 그렇지. 왜냐면 둘이서 막 얘기하게 되잖아. 혼자 해야지 약간. 뭘 얘기야. 잔소리만 듣는 것이. 너무 빠른데 근데. 너무 빠르다 진짜. 두 달. 두 달밖에 안 만에. 되는데. 좀 천천히 하세요. 21살이면 설밀라티 먹어도 돼요. 아니 왜냐면은 이 나이에는 이 피부가 제일 예민할 때잖아. 보여지는 게. 근데 집중이 피부에 여드름이 나고 막 그게 막 신경이 쓰이면 정말 만사가 싫을 때가 저도 또 그래 봐서. 그런데 그게 2주 만에 없어지기 시작하면 진짜 뭐래도 하게 되지. 하게 될 것 같아 진짜로. 앞으로 뭐가 좋아질지가 궁금할 것 같아요. 저도 궁금해요. 몇 달 뒤에 우리 또 보자. 몇 달 뒤에 또 봐야 되겠다. 근데 진짜 식단하고 그건 딱 생기는 것 같아요. 저 하고 처음 느끼는 게 에너지가 이렇게 내 몸에 이렇게 차오는 느낌 있잖아요. 이게 그동안은 정말 직장 왔다가 갔다 이거 외에는 에너지를 쓸 수 있는 게 없었거든요. 겨우 그러니까 얘 밥이랑 해서 이렇게 밥 먹는 끝까지 겨우겨우 버텼다 그러면 식단을 하고 나서부터는 처음에부터 그런 것보다 한 일주일 정도 지나니까 에너지가 이렇게 어디 세포에 이렇게 정말 세포에 뭔가가 이렇게 차는 느낌이 이게 에너지인가? 근데 진짜 에너지가 조금씩 생기면서 음식을 내가 좀 더 맛있게 해봐야지 좀 더 해봐야지 식단을 좀 더 쿨하게 이렇게 클린하게 해봐야지 이런 생각이 진짜 드는 거 한 두세 주쯤 되니까 에너지가 내 몸에 뭔가 찼구나 좀 그런 느낌 들었어요. 한 2, 3주 지날 즈음에 예. 그 정도 시간이 필요한 것 같긴 해요. 그럼 그 식단에서 식단을 넘어서서 약간 어떤 것들이 좀 주요한 변화인 것 같아요? 커피를 끊었잖아. 커피 끊으셨어요? 네. 언제부터? 한 달만 끊어보시라며 끊어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래 죽고 사는 거 아닌데 한번 해보자 해서 커피 끊었어요. 커피 끊으니까 어때요? 크게 변화는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워낙 갱년기가 되고부터 원래 잠을 잘 자는 스타일인데 갱년기 되고부터 깨다 자다를 되게 반복해서
그래 커피가 영향을 자꾸 준다 그러니까 그러면 끊어볼까 하고 그 전 한 달은 한 잔으로 줄여서 한 달을 지내봤는데도 똑같았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아예 끊으면 효과가 있으려나? 그리고 끊은 지 이제 2달째 되거든요. 근데 비슷하긴 해요. 그래서, 예. 그래서 그냥 호르몬 하나씩 먹으면 더 잘 자는 거 보면 갱년기에 그건 맞는 건가 이런 생각이 더 들긴 해요. 그 완경하셨어요? 네. 얼마나 됐어요? 그건 모르죠. 왜냐하면 제가 이미 적출을 해버렸기 때문에. 적출하셨어요? 네네. 작은. 그게 영향이 크다. 그러면 또 모르겠네. 잠 노출하게 되면은. 근데 이제 갱년기는 한 40대 중반부터 되게 심했거든요, 증상이. 그래서 정말 갱년기는 어디 거의 지옥에 있는 느낌이더라고요. 어떤 걸로 겪으셨어요? 우울하고요. 잠도 거의 잘 못 잤고요. 뭐 좋은 게 한 개도 없었던 것 같아요. 아프고. 네, 온몸이 아프고 만성 진짜 근육통, 부위부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여기 아팠다 저기 아팠다 막 이런 것들. 삶이 진짜 뭔가 한 개도 낙이 없는 느낌, 뭔가 할 의욕이 없는 거. 그 갱년기의 우울증 뭐 이런 거 갱년기 증상 한 15개 중에 체크하라 그러면 14개, 15개가 거의 다 차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많이 그래도 완화됐는데 그래도 뭐 수면은 개선이 잘 안 되는 것 같긴 해요. 그 자궁저출이랑 그 순서가 그러면 어떻게 맥락이 되는 거예요? 자궁적출은 뭐 근종이 이제 워낙 심해서 근종이 결국은 뭐 거의 암으로 가는 단계였으니 때가 되니까 이제 그냥 적출을 하고 그게 난 다음 언제였어요? 그게 한 10몇 년 됐어요. 예.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40대. 네, 40대. 그때까지는 갱년기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더 몇 년 있다가 이제 갱년기가 오기 시작한 거죠. 적출하고 한 3, 4년 지나니까 갱년기 온 것 같아요. 그게 좀 약간 증상이 심했고. 네. 굉장히 심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한 근 10년을 갱년기 증상으로 진짜요? 시달렸으니까. 세상에. 원래 놀러 다니기 좋아하고 막 이런 거였는데 그런 거 할 몸이 안 나오고 에너지가 안 나오더라고요. 누가 어디를 가자고 하는데 두려워요. 갔다 와서 힘들 거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안 가게 되고. 몸이 안 좋으면은 그 우울해지는 거는 뭐 같이 동반돼서 오는 거. 맞아. 통증도 줄었네. 아. 지금은 통증이 진짜 많이 줄었어요. 어떤 통증이었어요? 원래 뭐 손가락 관절에 통증이 있었고 팔목에도 있었고 어깨에도 있고 뭐 이렇게 해서 병원에다 갖다 준 병원비가 만만치 않죠. 1년에 한 200씩은 맨날 그 물리치료비 뭐 이런 걸로 갖다가 늘 1년에 한 2, 300씩은 갖다 준 것 같아요. 그리고 시간도 거기 매일 가야 되는 시간이 진짜 만만치 않죠. 요즘은 가면 막 도수 치료도 해라 뭐 무슨 저기도 하라 막 체액 충격파도 하라 맨날 많이 써서 그렇다 그러는데 많이 써서 그렇다. 근데 뭐 병원 가서 치료 받아보면 안 낫는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한 2달을 가면 좀 좋아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게 없더라고요. 근데 그 통증들이 이렇게 옮겨 다녀요. 한 1, 2년 지나면. 위치를? 네. 미치겠다. 근데 그게 어쨌든 최근에 되게 많이 줄었어요. 이제 지속적으로 아픈 부위 지금 딱 한 부위 빼고 나머지는 어디 지금은 괜찮아졌어요. 염증이 많이 줄었다는 뜻이죠. 식단을 그러니까 하고 싶은 이유 중에 염증이 꽤 큰 비율을 차지했죠. 통증만큼 심한 문제가 없잖아요. 지금 2달밖에 안 됐잖아요. 야, 그래 1년 하고 나면 뭐 통증 싹 없어진다고 봐야 되겠네. 자꾸만 이제 그 유튜브에서 염증도 줄고 이런다니까 그래? 그럼 해봐야지. 해보지 뭐. 나쁠 건 없잖아. 손해 날 건 없잖아. 내가 이러면서 하기 시작한 거거든요. 저런 마인드셋을 가진 분들이 좀 항상 잘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요, 맞아. 네, 맞아. 그냥 시작하길 두려워해서 잘 못하잖아. 아니면 처음부터 나 될까? 될 것 같은데. 뭐 아니면 이제 스스로 약간 안 하기 위한 스토리 만들지. 아니 근데 나한테 인풋을 주는 게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나쁜 게 한 개도 없잖아요. 뭐 나쁜 거 먹지 말라 그랬지. 나쁜 거 하지 말라 그랬지. 이건 다 어쨌든 나한테 좋은 거고 먹는 것도 좋은 거 먹으라 그랬지. 조금 더 이렇게 먹는 것을 신경 써서 이렇게 뭐 이것만 딱 하면 된다는데 뭐 손해 날 건 어떤 걸로 봐도 손해 날 건 없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뭐 몇백만 원 결제하라고 안 하잖아요. 그래서 딱 했는데 진짜
그래서 제가 아까 약간 얘기 드렸지만 앞으로 어떻게 될지 진짜 모르거든요. 갱년기 극복하고 몸 좋아지고 컨디션 좋아지면 진짜 이제 에너지 있는 일을 뭘 하시게 될지 진짜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점을 향해서 내가 가고 있구나 맞아요, 이렇게 생각하고 맞아요. 있어요. 맞아요. 그 기가 어딘지 모르겠지만 그래. 초반에 좋고 젊었을 때 좋았다가 점점 나이 들면서 이렇게 힘이 없어 떨어진 사람들 자꾸 옛날 얘기만 해요. 옛날에. 여기 대공원 맨날 가는 등산복 입고 할아버지들 다 옛날에 뭐 장관이었고 막 그랬다고 해요. 다 옛날 얘기 하는데 진짜 해피엔딩은 옛날에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맞아. 이렇게 컴마 찍고 지금 그때 내가 지금 건강해가 최고인 것 같아요. 맞아. 근데 지금 우리 지향점이 그러려고 그러는데도 너무 출발이 너무 빨라. 얼마나 좋으려고 그지? 맞아요. 이러고 나서 이런 게 습관이 되면 안 바뀌거든요. 이거는. 바꾸죠. 네. 어떻게 오셨어요? 저요? 저는 참 스토리는 긴데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해피엔딩이에요. 그리고 아까 선생님 말씀처럼 저도 한 5월 말부터 시작을 했어요. 근데 뭐 꾸준히 열심히 했던 건 아니고 아주 설렁설렁 했는데 그동안에 골치병으로 앓고 있던 그런 부분들이 조금씩 나도 모르는 사이에 개선이 됐는데 잘 몰랐던 거예요. 좋아진 거니까 몰랐던 거죠. 근데 돌이켜서 생각을 해보니까 좋아졌던 거더라고요. 네, 이제 건강 이벤트는 제 인생에 항상 있었는데요. 엄마께서 99년도에 당뇨 합병증으로 돌아가셨어요. 이제 고혈압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때 나이가 60세. 그러니까 한국 나이로 60세니까 아주 그렇죠. 젊으신 나이였죠. 1940년생이신데 그때 만약에 지금의 저의 지혜와 지식이 있었다면 엄마를 충분히 살렸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때는 이제 엄마는 옛날 분이시니까 뭐 고혈압입니다, 또 당뇨입니다. 그러니까 그 병원에서 주는 약들을 꾸준히 한 7년 정도 복용을 하셨어요. 53세 정도에 발병을 하셨고 돌아가시기 2년 전에 이제 뇌출혈 쇼크 와서 그리고 2년 정도 심하게 고생하시다가 돌아가셨는데 그때 제가 결혼도 했고 이제 엄마 돌아가시던 그 해에 제가 만삭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해가 참 저에게는 잊지 못할 해인데 그렇게 돌아가시고 나니까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지혜와 지식을 다 통틀어서 총합을 해보니 혈관에 녹말가루 푼다는 말이 딱 그 표현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왜 돌아가셨을까를 10년 이상을 제가 생각을 했어요. 이게 저에게는 너무 한이 된 사건이기도 하고 그때부터 의사들이 주는 그런 약 이런 거는 그냥 보조적인 수단으로 먹어야지 이거에 전적으로 의존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그때부터 심하게 했죠. 그리고 이제 아이가 태어나고 엄마가 돌아가셨어요. 2달 있다가. 아이는 5월생이고 99년 5월 그리고 엄마는 7월에 돌아가셨고 또 시아버님도 또 그해 10월에 또 돌아가시고 그러니까 잊지 못할 해인 건 맞아요. 그리고 아이가 태어나서 이제 그 아이 키우는 기쁨으로 막 이렇게 잘 살았죠. 살고 1년 돼서 아이가 돌이 돼서 이제 돌 전까지 맞춰야 하는 그 예방접종이 되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또 초보 엄마니까 엄청나게 그 날짜 한 번 안 어기고 계속 이제 다 맞췄어요. 맞추고 돌 다음 날 수두를 맞췄어요. 맞췄는데 그 다음 날부터 이제 아이가 이렇게 완전히 피투성이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도대체 뭘까 하고 소아과를 갔더니 선생님이 그냥 아토피예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여름이 시작되는 즈음이니까 나아지겠다. 가을 되면 겨울 되면 나아지겠다 했는데 점점 더 심해져서 나아질 기미는 전혀 보이지 않고 근데 또 제가 가지고 있는 지혜와 지식은 뭐 병원에서 약 주는 거 다 먹으면 안 된다라는 그런 신념 아닌 신념. 물론 저는 안학기 뭐 그런 주의는 아닌데요. 그런 게 그 당시에 있었고 그때가 2000년도라서 우리나라가 인터넷이 막 이렇게 활성화되던 때였어요. 그래서 이제 찾았죠. 무조건 인터넷을 찾아봤더니
거기서 경험자들이 유 경험자들이 다 같이 하시는 말씀이 아토피는 스테로이드를 바르면 절대 안 됩니다. 특히 어린 아기들은 절대 안 됩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경험자들이 다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애가 아무리 피투성이어도 이거를 엄마가 돼서 어떻게 이걸 발라줄 수 있어 하면서 이제 그 시절을 다 겪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뻤던 애가 그냥 한순간에 그렇게 피투성이가 되고 이렇게 하다가 지금 생각하면 그러고 나서 저희도 이제 생활 습관을 많이 바꿨어요. 그리고 제가 해줄 수 있는 거는 없었어요. 이 아이한테 없었고 그냥 견딘 거예요. 이 아이가. 한 만 2년 견뎠어요. 어떻게 해서 났어요? 먹는 걸 고쳐주고 이게 그 기본적인 거 있잖아요. 뭐 음식, 설탕 이런 거 안 먹이고 이제 그런 거 기본적으로 했던 것 같고 그리고 그때는 또 아토피 아이가 흔하지도 않던 시절이에요. 그러니 제가 유모차를 끌고 이렇게 나가면 엄마들이 배울 만큼 배운 여자 같은데 왜 저렇게 애를 뭐 학대하나 왜 방치하지 왜 병원에 가서 약 바르고 하지 않나요? 이렇게 그런 또 아토피라는 말도 없었어요 그때는 그냥 뭐 피부병이네 이러면서 그랬었고 지금 생각해 보면 그냥 그걸 다 견뎌야 낫는다는 어떤 그런 신념은 있었어요. 그리고 이건 경험자 분들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아토피 아이들이 낳을 기회가 그러니까 인생에서 한 3번 정도가 있대요. 첫 번째가 5살 되기 전에, 두 번째가 사춘기 왔을 때, 예.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그걸 이제 다 뛰어넘어서 뭐 좀 더 노력하면 하면서 근데 어떤 사람은 무덤까지 간대요. 근데 무덤까지 가는 이유는 약을 발라서 그런다. 약을 바르고 주사를 맞고 하면 절대 낫지 않는다. 그러니까 특히 아기들은 그렇게 하지 말고 그런 식이요법이라든가 이런 일상생활을 바꾸는 쪽으로 해주세요 하면서 그러길래 이제 저는 그걸 할 수가 없잖아요. 엄마니까 약을 먹일 순 없잖아요. 참 잘하셨네. 예. 근데 저도 한 번인가는 했어요. 너무 그럼 심해. 이 스테로이드를 애들 몸에 딱 도포를 하면 반나절이 안 돼서 애가 깨끗해져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독한 건지 알 수 있죠. 그러고 나서 이틀이 지나면 더 심해지는 거예요. 증상만 고치는 거구나. 예. 그러니까 증상을 고치는 건 고치는 건데 약은 점점 더 세게 써야 되는 것 같고, 예. 좋아졌다가 2배로 나빠지고, 좋아졌다 2배로 나빠지고 하니까 이제 할 수 없었죠. 예. 너무너무 무서운 질병이고, 아까 그 2돌 생일 지나고서 여름, 그때가 제일 심했던 시기인데, 그때 제가 정말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되는데, 그냥 애하고 어떻게 할까? 막 이런 그 생각을 할 정도로. 예. 그랬었어요.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보는 것도 너무 고통스러웠을 것 같은데. 보는 게 너무 네. 진짜 그리고 이제 매일 이렇게 긁고 그러면 진물로 여기가 몸이 다 벗겨졌다가 또 진물이 나서 꾸덕꾸덕 마르면 이게 또 그런 각질이 생겼다가 그럼 아이는 또 가려우니까 자다가 막 긁고 손톱이 엄청 발달했었어요. 그래서 별걸 다 해도 안 되고. 그래서 내가 2돌 되면 이제 이거 엄마 힘을 다 이겨서 제가 애 2손을 꼭 잡고 자요. 그러면 아이는 자고 저는 이제 뜬 눈으로 밤을 새우는 거죠. 이렇게 밤을 새우고 있다가 새벽 4시쯤에 제가 깜빡 졸아요. 그러면은 한 30분 사이에 애가 자기 몸을 다 긁어놓는 거예요. 그러면은 거실에서 얇은 패드 하나를 깔고 자는데 그 패드가 거의 절반 이상이 다 피투성이가 되죠. 그러면 이제 아이는 따가우니까 제가 아이를 그 새벽에 욕실에 데려가서 이렇게 막 이렇게 그 물을 닦여요. 그러면 아이는 소리 지르면서 우는데 그 우는 소리가 누군가에게 이렇게 심하게 맞는 학대 맞는 그런 소리예요. 너무너무 따가우니까. 그래서 제가 그 아파트에 살 때 반상회를 가서 죄송합니다. 저희 아이가 이런 상태인데 해서 이런 거를 말씀드리면 이제 그 주민분들이 이해한다 하면서 이해해 주시고 이제 그런 위기와 고비를 넘겼죠. 근데 진짜 다행스럽게 새돌이 되기 전에 아까 보시는 사진처럼 그렇게 아이가 정말 이렇게 예, 좋은 피부로 돌아왔어요. 돌아오고 그러고 나서 이제 제가 둘째를 갖게 됐죠. 네, 가지게 되고 둘째 딸을 낳았는데
둘째는 그래서 저보고 이상한 엄마라고 할 수도 있지만 예방 주사를 거의 안 맞췄어요. 거의 못 맞췄어요. 하게 되지. 예, 못 맞추고 그냥 키웠어요. 그냥 키웠는데 뭐 둘째는 알아서 또 잘 근데 크고. 접종 증명서가 없으면 학교를 못 들어간다면서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떼기 위해서 음. 이제 저도 이제 초등학교 있으니까 그걸 잘 알거든요.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해서 그 사진을 가지고 소아과를 가서 이런 가족력도 있고 있기 때문에 선생님 우리는 못 맞추겠습니다 해서 이제 그런 걸 다 확인서를 해주셨어요. 소아과 선생님이. 그래서 그거를 대신 제출하고 이렇게 했었죠. 제 주변 사람 이제 엄마와 딸이 그렇게 아팠었던 경험이 있었고 그리고 세 번째는 2005년도에 제가 책을 읽게 됐어요. 아마 아실 거예요. 그 안병수 선생님이 쓰신 과자 내 아이를 해치는 달콤한 유혹이라는 책을 읽었어요. 2005년 읽으셨어요? 네. 그 책을 읽고 제가 설탕과 기름에 대한 생각을 갖게 됐고 2005년부터 설탕과 기름을 먹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한 18년이 된 거죠. 그 어떤 기름이요? 나쁜 기름이. 그때 어떤 기름이 나쁘다 했어요 거기서? 기억이 가물가물하긴 하지만 우리가 보통 먹는 마트에서 사는 기름은 다 나쁘다고 씌웠던 것 그렇게 같아요. 했었어요? 예. 되게 빨랐네요. 그게. 예. 전 그 책이 있는 건 알았는데 기름 얘기한지 몰랐거든요. 예. 그래서 거기서 설탕 기름 해서 항상 아이들에게 제가 가르친 아이들한테도 설탕 기름을 조심하자 해가지고 제가 설탕 기름을 딱 끊었어요. 5월쯤이었는데 2005년 5월. 근데 제가 그걸 많이 먹는 사람도 아니고 그냥 사무실 가서 아침에 믹스커피 한 잔 타서 먹고 쿠키 2개 정도 집어 먹던 사람인데요. 그걸 딱 끊었거든요. 근데 그 한 달 새에 4kg가 빠지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게. 그 뭐 운동도 저는 원래 안 좋아하는 사람이라서 그걸 보고 이거 뭔가 있다 이거 하면서 이제 그때가 30대 초반 중반쯤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서부터 지금까지 설탕 기름을 물론 먹긴 먹죠. 안 먹을 수는 없는데 절제하는 생활을 했는데 저는 기름은 다 나쁜 줄 알고 뭐 삼겹살에 기름도 안 먹고 뭐 하다 보니 빈혈로 온 거예요. 이게 빈혈로 오고 하다가 이런 식단을 만나게 된 거죠. 이런 식단을 만나서 제가 3개월 만에 기름에 대한 어떤 죄책감 없이 예전에는 막 계란 후라이 하나 해먹는 것도 너무 죄책감 가지고 이거 먹어도 되나 말아야 되나 이렇게 살다가 기름에 대해서 너무 자유로워진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간헐적 단식은 아니고 간헐적 폭식으로 이게 이어져가지고 짧게 먹는데 되게 너무 많이 그렇게 됐죠. 너무 많이가 또 기준이 다양하더라고요. 맞아. 근데 저는 진짜 많이 세 끼를 하루 아침 점심 저녁 세 끼를 한 끼. 이게 뭐라서? 몰아서 먹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 딸들이 보고 엄마 그만 좀. 근데 어디 목으로 봐서는 꽤 많이 전혀 먹을 수 그만- 있는 몸 같지가 않은데 우리 대충 신기한 보면 게- 나오는데 아니 신기한 게요. 아니, 저도 이제 좀 빠진 상태예요. 지금 5월 때부터 해서요? 네 3kg가 빠졌어요. 제가 왜 어느 정도 2kg는 안 넘어 하는 그게 있잖아요. 2kg은 안 넘어 하는 게 있는데 그게 제가 한 53이었어요. 아무리 많이 먹어도 이제 거기는 안 넘었어요. 근데 지금은 50. 50은 안 넘더라고요. 이제 그걸 보고 이게 그리고 제 나이에 이게 또 뭐가 빠진다는 게 좀 쉬운 건 아니에요. 근데 보기엔 부피 3kg라도 보기에 확 편하죠. 표가 많이 많이 나죠. 나죠, 3kg. 아주 심하게 나죠. 그 3kg가 그렇게 해서 빠진 3kg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염증, 독소 쓸데없는 것들이 많이 빠져나가는지 네, 네, 처음 네. 3kg가 표가 확 많이 나죠. 네. 근데 2005년도부터 잘 설탕 밀가루는 제가 먹었었어요. 마지막까지 못 끊은 게 라면이었는데 라면까지 허용하고 설탕하고 기름을 끊고 2009년까지 잘 살다가 2009년에 제가 이제 무슨 연수 비슷하게 해서 미국을 갔는데 그래서 한 달에 10kg가 쪄갖고 미국이잖아. 그럼 얼마나 있었는데요? 한 달. 한 달이요? 굉장히 노력하셨는데요? 샌드위치하고 밤마다 맥주 마시고 그때 저울도 없으니까
그냥 사른 거죠. 근데 선생님 거기 같이 간 선생님이 너 왜 이렇게 배가 나왔니? 막 이러면서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배가 나왔나 하고 한국에 와서 쟀는데 진짜 거의 60kg 육박하게 간 거예요. 그래서 우울하기도 하고 해서 그걸 빼는데 거의 또 1년이 걸렸죠. 그래요? 네. 1년이 걸렸어요. 그걸 빼는데. 거의 그러고 나서 막 픽스되고 올라가고 계속 그러는. 이제 그 뒤로는 몸무게 변동은 뭐 아무리 많이 가도 한 54 이하로 왔는데 제가 운동을 워낙에 싫어하니까 오늘 온 이유는 이제 운동도 좀 제가 이제 진짜 제 인생에서 선생님께서 왜 그러셨잖아요. 어떤 사람은 운동화 신고 나가는 게 더 쉽다. 더 쉬운데 저는 그게 참 어렵고. 네, 그게 참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2015년 벌써 8년 전이네요. 그때는 이제 148kg짜리 저희 반에 6학년 아이를 제가 106kg까지 빼서 어떻게 해요? 그냥 그때는 제가 이런 지식이 없고 설탕하고 기름 그거만 가지고 근데 그게 어머니랑 같이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친구 혼자 할 수 어머니랑도 같이 했다고 봐야 돼요. 엄마가 이렇게 뭐 그런 밥들을 밥만 해줬다 그러나 아무튼 엄마가 노래방을 하시느라고 이 아이의 그 저녁을 챙겨줄 수 없어서 민인데 민이 이제 가명이긴 해요. 민인데 매일 콜라하고 피자 또 어떤 날은 콜라와 치킨 이렇게 매일매일 시켜 먹었는데 저는 말로만 이렇게 현민아 오늘은 뭐 먹었니? 했니? 이제 이렇게 사랑을 하는데 준 거네요. 네. 근데 이 아이가 되게 영특해서 그거를 되게 완전히 다 흡수했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해준 게 없고 그냥 설탕하고 기름 이거만 조심하자 했는데 집 아무것도 먹을 게 없네. 그래서 진짜 먹을 게 그러게. 진짜 먹을 게 피자건 치킨이건 콜라건 완전히 설탕 그냥 넣어. 제가 말만 아주 쉽게 그땐 뭐 현민아 그냥 고기, 밥, 김치, 뭐 나물 이제 그런 정도로 먹자 그렇게만 알려줬었죠. 지금 지식이 제가 그때 더 풍부했다면 더 했겠지만 그렇게 했는데 설탕 기름만으로 42kg 정도 빼는 걸 보고 아 깜짝 놀랐죠. 네. 더불어 저희 남편도 2월 5일 날 그 건강검진 한다고 그때부터 단식 하루 하고 저희 남편은 정말 그런 거 이런 거 되게 싫어하는 사람인데 오늘도 뭐라고 했냐면요. 너 거기 가서 뭐 사가지고 오늘 뭐 팔려가는 거니까. 뭐 사가지고 온다에 한 표 건다. 아, 진짜? 그렇지. 아, 그런 남편 군상이 있더라고요. 또띠아를 산 적이 있어요. 한 달 전인가 또띠아를 사서 이제 그거를 식구들이 다 같이 먹었거든요. 너 거기 가서 또 뭐 사온다 막 이번엔 쌀식빵 사갖고. 했는데 이분이 7kg가 빠졌어요. 진짜 이거 클리셰다 이 스토리. 이 스토리 진짜 많아. 이런 네. 스토리 진짜 많아요. 80kg인데 지금 한 73, 4 정도 되니까 자기도 좀 놀라긴 하더라고요. 네, 그렇게. 뭐 하셨는데 남편분은? 그냥 보통으로 다 하세요. 설탕하고 저기 설탕하고 나 기름 설탕하고, 뺐네요. 예, 기름만 뺐네. 설탕, 설밀, 라튀는 하는 것 같아요. 네. 남자분들은 그것만 해도 많이 네, 빠지더라고요. 설밀, 라튀. 그거 딱 하는 순간 배가 이렇게 나왔었는데 들어갔어요. 아, 3달 만에? 네, 2달이죠 정확하게. 2달 반. 진짜. 이야. 그거는 진짜 생사를 왔다 갔다 하는. 그렇죠. 그렇게 올 수 있어요. 거기서부터 저 고혈압, 당뇨부터 네. 시작하면 그 다음에서 이제 약으로 쫓아다니기 시작하면 아니 정말. 이분은 이미 대사가 나쁘다고 아, 지금 질환 한- 있었어요? 네, 10년째 그 항상 건강검진하면 뭐 추가로 날라와요. 당신은 대사 질환이 있습니다. 이렇게 건강관리공단에서 네네네. 대사질환 저기로 관리자로 관리자로 등록되었다고 등록이 돼 자꾸 있어요. 와요. 그래서 허리를 빼세요, 뭐를 빼세요 이렇게 오는데 잘 안 되죠. 안 되죠. 7kg를 빼기가 더군다나 남자들이 술하고 그다음에 식사 습관들이 있기 때문에 진짜 어마어마한 일을 하셨네요. 그래서 이제 계속 칭찬하면서 가스라이팅 비슷하게 다음번에 오시겠는데요, 여기서. 저는 작년부터 했고 일단은 저도 여러 가지 측면에서 되게 많이 바뀌었는데 일단 살은 작년 11월 말에 잰 거랑 오늘 잰 거랑 하면은 한 13kg 빠졌어요. 13kg 빠졌고
돌고래 소리가 딱 오늘 제일 크게 반응한 것 와. 엄청 부럽다는 거지 지금. 13kg 빠졌고 일단은 약간 우울이랑 공황이 좀 있었는데 그러니까 우울은 아예 없어진 것 같고 공황은 아직도 있긴 한데 거의 사라진 것 같고요. 하고 저도 통증이 진짜 심했거든요. 그래서 작년에는 등이랑 이제 목이랑 어깨랑 여기 팔이랑 손가락까지 통증이 심해가지고 젓가락질을 못한 적도 있어요. 여기가 아예 이게 안 돼가지고. 그래서 근데 일을 많이 해서 그런 줄 알았는데 이제 작년에 무슨 호흡 명상 거길 다녔었거든요. 근데 거기서 음식 때문에 그럴 수 있다 이렇게 하셔가지고 아, 음식 때문인가 해서 제가 봤을 때는 근데 소화가 안 되면은 다 아픈 것 같아요. 통증이. 그래서 작년에는 거의 그러니까 작년에 좀 우울했던 것도 아침에 일어나면은 몸이 다 아픈 거예요. 그래서 몸이 아프니까 정신이 이렇게 맑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일에도 너무 지장이 가고 그래서 저는 막 이렇게 다운되거나 막 슬프거나 이런 우울이 아니었고 기억이 안 났어요. 집중이 안 되고 이제 일할 때 누가 뭘 얘기를 했는데 아예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리고 일에서 이제 지장이 오니까 아, 좀 심각한가 보다. 이래서 그때 병원을 갔던 것 같아요. 아, 뭔가 좀 이상하다. 그 계절도 여름인데 막 겨울 옷 꺼내 입고 막 이래가지고 왜 이러지? 약간 이래가지고 놀랬겠다. 근데 저는 작년 조금 일을 엄청 이렇게 쉬지 않고 하는 거를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학생 때도 휴학하고 6시 출근하는 알바를 구해가지고 거의 그냥 하루 종일 새벽 12시, 2시까지 막 이렇게 스케줄이 엄청 빡빡하게 좀 이런 생활을 좀 즐기다 보니까 일도 좀 그렇게 하다가 번아웃이 온 거예요. 그래서 번아웃이 오면서 그걸 방치하니까 이제 그렇게 되고 살도 제가 원래 20대 내내 58kg 정도였는데 제가 그렇게 살이 찐지 몰랐거든요. 근데 이제 작년에 너무 뭔가 심각한데 이러고 그때 보니까 몸무게도 58kg에서 뭐 가장 최근에 봤던 게 뭐 62kg 이 정도였는데 이제 몸무게 재니까 74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쪘었어? 그것도 몰랐어가지고 그래서 작년 11월부터 이제 시작을 했죠. 이런 식단이랑 여러 가지 그리고 저는 이제 식단도 시작을 했고 뭔가 이런 강박 그거 내려놓는 게 제일 사실 큰 변화예요. 그거가 그때는 뭔가 지금 생각하면은 그러니까 불안도가 그냥 높았던 것 같아요. 사람이. 그래서 일을 안 하고 그러니까 뭔가 생산적인 걸 안 하면은 편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더 뭔가를 찾아서 하고 일을 하고 이제 하다 보면 도파민 막 분출되잖아요. 그게 너무 신나가지고 그런 식으로 이제 몸을 못 챙기고 그렇게 일만 했던 것 같고 근데 작년에 12월에 정확히 시작했는데 그때는 사실 이렇게 뭔가 다이어트를 제가 이렇게 이런 걸 챙겨 먹고 운동을 하고 이럴 의지가 전혀 없을 때였어서 자존감도 완전 바닥이었을 때여서 그렇게는 못하고 책임님 거 영상 보다 보니까 그 김기돈 선생님 나오시잖아요. 그래서 다이어트 약을 말씀하시길래 거기서 이제 약간 처음에 도움 받아도 괜찮다 이렇게 말씀하셔가지고 한 달 약을 먹었어요. 한 2달치 받긴 했는데 한 달 하고 한 달 반 정도만 약을 먹고 그때가 올해 1월 달에 한 6kg 정도 빠졌고 어떤 약이었어요? 그 종류가 되게 많은데 그게 눈사람약 그 대표 그 나비약 있잖아요. 그거 말고 눈사람약이라고 이렇게 생긴 거 있는데 그게 이제 그거를 한 개를 다 먹는 건 아니고 아침에 하나, 저녁에 하나 이렇게 나눠서 반으로. 네, 근데 그거 말고도 엄청 많아가지고 거의 한 번에 10몇 개씩 약을 네, 엄청 많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근데 약 먹는 거를 원래 엄청 안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잘 못 삼켜요, 약을. 그래가지고 그게 너무 고통스러워서 그냥 이거는 최단기간만 하고 도움을 받고 내가 어느 정도 좀 진짜 내가 혼자 해야겠다 하는 의지가 올라오면은 그때는 스스로 해보자. 왜냐면 다이어트를 안 해본 게 아니니까. 근데 항상 저도 막 극단적인 거 했다가 요요하고 막 이런 게 너무 심해서 자신이 없었어요. 작년에 했을 때는. 근데 이번에도 만약에 뭔가 못하면은 진짜 더 자존감이 아예 깎일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도움을 받아서 조금 빼고 1월부터 4월까지는
그렇게 크게 신경 안 쓰고 그냥 일상생활 하다가 이제 또 본격적으로 한 거는 5월에 세미나 듣고 5월 말부터 해서 한 3kg 빠졌거든요. 근데 저는 살이 진짜 잘 안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약 도움 받고 좀 빨리 빠진 편이고 이제 제대로 이렇게 식단이랑 하면서 하니까 한 달에 한 1, 2kg? 그 정도 빠지고 있고 통증은 다 없어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원래 진짜 올해도 좀 심했었는데 뭔가 이제 잘 체하거든요. 잘 체하면은 제가 봤을 때 아픈 것 같아요. 여기가 뭔가 다 연결이 돼 있대요. 그래가지고 기가 콱 막히니까. 네, 그래서 아예 진짜 그 위장이 움직이지 않는 것 같이 되게 다 막혀 있는 그런 느낌이 종종 있었는데 요즘에는 진짜 없어진 것 같아요. 똑같이 먹어도 옛날에는 이제 이렇게 많이 먹으면은 아플 거 알지만 안 멈춰졌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그 똑같이 먹어도 안 체하더라고요. 뭔가 속도 편안하고 그래서 이거는 좀 점점 좋아지는 것 같은 거. 하고 공황은 그 증상은 혹시? 그러니까 공황은 제가 봤을 때는 20대 때 처음 왔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갑자기 집에 왔는데 막 숨도 안 쉬어지고 이래가지고 응급실 갔었었는데 그때는 공황이란 말이 없었는지 그 진단을 안 내려주셨고 그냥 이제 문제가 없다 이러고 그냥 집에 왔는데 그 뒤로도 종종 왔어요. 근데 제가 보니까 일하면 쉬거나 뭔가 놀고 나서 쉬거나 이 시간을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재밌고 이러면은 일 더 많이 하고 재밌으면 계속 놀고 이래가지고 제 체력이 못 따라가니까 그게 결국에는 이제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때 그래가지고 그거를 이제 인지를 하니까 이제는 일도 많이 안 하려고 하고 뭔가 이렇게 그 왜냐면 균형이 너무 안 맞았어요. 전체적으로. 그래서 뭔가 살 빼고 약간 이런 것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좀 삶이 정돈된 느낌이 많거든요, 지금은. 그래서 원래 약도 안 먹고 살다가 작년에 이제 병원 갔었을 때 처음 약을 먹었는데 그때 알았어요. 약간 어떤 느낌이었냐면 저는 한 10년 달고 있었잖아요. 근데 공황을. 근데 그게 불편하거나 엄청 힘든 건지 몰랐거든요. 근데 약을 딱 먹었을 때 너무 편안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그래가지고 이렇게 다 편안하게 사나? 약간 그게 너무 신기했어요. 내가 너무 좀 힘들게 살았나? 이래가지고 그게 이제 느껴지니까 그 뒤로 좀 바뀐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약은 다 도움을 받았지만 길게 안 먹었어요. 그냥 그때 우울증약도 거의 한 달 먹었나? 거의 많이 안 먹었고. 근데 제가 살이 많이 빠졌잖아요. 작년에 비해서. 저는 사실은 이제 더 좋아질 게 있나? 약간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 챌린지 3주 차인데 얼마 안 됐는데도 더 집중해서 하잖아요. 그전에는 그냥 했었는데 이제 매일매일 기록하고 하니까 이제 변화가 시작된다라는 게 더 느껴져요. 이제부터 내년 되면 진짜 어떻게 될지 너무 궁금하고 기대되고 그래서 여러 가지 것들이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도 뭐 피부랑 너무 예쁜데요. 많이 좋아졌어요. 작년이랑 진짜 좀 그리고 제가 활기도 진짜 없었었는데 활력이 엄청 다시 차올라서 그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이게 생명이지, 그 생명. 그리고 그 세미나를 남자친구랑 같이 갔거든요. 근데 남자친구는 최겸님 전혀 모르는데 그냥 끌고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끌고 갔는데 그날은 진짜 입이 대빨 나와가지고 약간 엄청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강의 엄청 길잖아요. 그리고 이제 뭔지 모르는데 막 다들 엄청 열심히 적으시니까 막 이제 오빠가 다들 이해하고 적는 거냐고. 모르니까 접히려고 하는 거지. 왜 다들 막 엄청 열심히 막 이렇게 듣고 이러는데 그래서 이게 뭐냐 막 그랬었는데 그날 하여튼 듣고 다음날 새벽에 전화가 왔어요. 그러더니 근데 어제 뭐 그거 강의 듣는 거 다 맞는 것 같아요 이러면서 같이 우리 열심히 하자 약간 이래가지고 삼시세끼 다 챙겨 먹고 이랬던 사람인데 강의 갔다 오자마자 다음날부터 바로 이제 간헐적 단식 들어가고 이래가지고 한 달 만에 6kg 빠졌어요 남자친구는. 이게 클리셰. 또 클리셰. 이게 거의 너무 많아요. 비슷하네요. 이게 끌려가든지 아니면 이렇게 딸려가든지 남자분들은
근데 신기하네. 그게 뭘까? 그 마음의 변화는 뭘까? 그러게. 근데 오히려 저는 처음에 들어도 이해가 잘 안 가니까 그냥 아, 뭐 똑같은 다이어트 강의겠지 약간 이렇게 생각하는 반면 남자들은 뭔가 이렇게 강의하실 때 엄청 과학적으로 설명하시는데 이제 막 공대 나오고 이러니까 그게 뭔 말인지를 알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더 쉽게 설득이 되는 것 같아요. 자기 그러니까 의견이 근거가 안 되니까. 들어가고 네. 그렇지. 이게 너무 명확하니까 막 할 말이 없잖아요. 그래서 아 맞네? 약간 이러면서 뭐 부자생물학적인 것들은 다 뭐 했던 것들이고. 그래가지고 더 빨리 저기 하는 것 같고 그래서 지금 되게 같이 많이 저도 힘이 돼요. 왜냐면 저는 폭식이 심해가지고 식이장애가 잘 하다가 막 폭식하고 이게 되게 심한데 이제 잘 도와주기도 하고 제가 먹고 싶은 음식 있으면은 이렇게 설탕이나 이런 거 다 빼고 어떻게든 이렇게 만들어주거든요 요즘에. 그래가지고 되게 도움 많이 되고 있어요. 같이 열심히. 야, 진짜 어마어마한 파트너랑 현민이 7월 1일 날 억지로 끌고 갔어야 되는데. 아니. 그래, 끌고 갔으면 오늘 못 왔어. 아, 그렇지, 그렇지. 못 왔어, 맞아요. 못 왔어. 근데 그 끌려간 것까지도 그것도 인연인 것 같아. 그게. 끌려가는 것도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갔어도 이런 자리면 기분 나빠서 나 같은 경우는 야, 그냥 나오지. 끝까지 투덜거리면서 앉아있는다는 것도 그것도 뭔가. 그러니까 갈까봐 엄청 조마조마했어요. 그리고 저희 앞자리에 앉았는데 막 이렇게 엎드려 자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창피해가지고 막 깨우고 막 이랬거든요. 근데 그런 잘 또 생각이 확 바뀌는 게 저도 너무 신기해가지고 뭐 감량하고 나서 약간 남친구는 어떻게 느끼세요 또? 큰 변화는 그러니까 식단이 큰 변화는 없거든요. 왜냐면 이제 일을 하니까 점심에는 밖에서 같이 먹고 네. 저녁만 바꾸고 원래 또 막 밀가루 설탕 안 좋아하던 사람이라 제가 봤을 때 크게 변한 거는 없는데 그 과정 자체는 간헐적 단식 자체가 되게 컸던 것 같아요. 아, 시간 제한, 네. 시간 제한 네, 섭취하는 네. 거. 뭐 설탕을 끊거나 이런 거는 원래 잘 안 먹었어가지고 근데 이제 남자들은 그렇게 조금만 해도 많이 변화가 있더라고. 내 친구 신랑도 내 친구는 막 죽어라고 하는데 뭐 표가 안 난다 막 이러는데 친구 자기 신랑은 지금 5kg인가 6kg인가 쑥 빠져갖고 바지가 그래서 네 원피스 맞겠다. 막 그랬거든요. 아침에 통화하면서. 그러니까 저도 그랬어요. 6kg 빠지는 동안 1kg 빠지니까. 그러니까. 너무 힘이 안 나. 죽으라고 나는 뭐냐 옆에서 왜 또 얻어먹고. 나만 안 되지 막 이러면서. 남자들은 빨리. 그런 것 같아요. 저는 되게 천천히 빠지는 것 같고. 여자들은 몸이 많이 복잡해요. 맞아. 맞아. 아우 진짜 축하하네요. 일단 해피엔딩이네요. 그럼. 오늘 해피엔딩 특집이네요. 뭐 엔딩은 아니죠 아직. 아직 아니고. 어제 어떻게 오셨어요? 거기도 무슨 해피엔딩 있으세요? 저는 사실 저도 이게 카메라 앞에 한다는 게 되게 좋은데 꼭 채연님하고 에리님을 만나고 감사하다는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어머 여기도 해피엔딩. 제가 저는 이제 15년 정도 이제 엄마 아빠 간병을 했어요. 직장 다니면서. 근데 엄마가 4년 전에 먼저 돌아가셨고 아빠가 작년에 엄청 아프셨어요. 병원에 계속. 병원에 계시니까 이제 수시로 이제 저밖에 없으니까 새벽에도 12번도 더 전화가 오고. 새벽에요? 네. 그러니까 막 아빠가 전화를 하시고 막 엄한 소리 하시고 또 병원에서 위독하다 그래서 막 새벽에 뛰어가고 응급수술 3번 하시고. 질병이 뭐예요? 노환에 의해서 다 아프셨던 거예요. 간, 신장, 그 다음에 척추는 골절되셨고 하여튼 되게 많이 아프셨어요. 근데 외동이에요. 언니가 있는데 언니가 외국에 있어요. 저 혼자라 가족이 없어서 이제 제가 혼자 다녔는데 이제 직장도 다녀야 되고. 그러니까 어땠냐면 하루에 커피로 살았어요. 왜냐면 졸리니까. 이게 새벽에 그렇지. 병원 갔다가 출근을 해서 또 일을 하고 밤에 또 병원을 가야 되니까 하루에 커피 7, 8잔씩 마시고 그전까진 사실 엄마 아빠 간병을 하면서 제가 식단을 다 만들어서 드렸어요. 건강하셔야 되니까. 이제 그때는 뭘 모르니까 저염으로 그다음에 몸에 좋은 걸로 이렇게 해드린다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빠가 병원 입원하시고는 아무것도 하기 싫은 거예요. 저만을 위해서 막 아무것도 집에 그래서 1년을 빵하고 라면으로 살았어요. 아무것도 귀찮으니까 그냥 빵을 사다 놓고 그냥 빵 먹고 뭐 출근하면 물론 회사에서 직장 동료들하고 먹지만 그렇게 1년을 보내고 이제 올 2월 달에 하루는 근무를 하고 3시 반쯤 있지도 않아 이제 화장실을 갔다가 손을 씻는데 손을 씻을 수가 없는 거예요. 손이 이만하게 부어서 뭐지? 그 손, 발 막 이만하게 붓는 거예요. 순식간에. 그래서 이게 뭐지? 그 자리에 와서
내과에 이제 다음 주 예약을 하고 어떡하지?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근데 그때 제가 생각했던 게 그 1년 동안에 항상 느꼈는 게 내가 고혈압이 왔나 보다 너무 느꼈어요. 왜냐면 뒷목이 아프고 어깨가 아프고 왜 이렇게 머리가 아프지? 그러다가 이제 그런 일 겪으니까 죽을 건가 보다.